마야 2016 메쉬 모션 그래픽 입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마야 2016 버전이 익스텐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바로 메쉬라고 불리는 기능이 도입이 됐습니다. 상단 크리에이트 메뉴 아래 보게 되면 바로 메쉬 메뉴가 따로 존재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야 2016 버전을 실행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이 메쉬 메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마야 버전은 익스텐션 버전이 아니라 그냥 마야 2016 버전을 쓰고 계신 겁니다. 마야 버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help about 마야를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야 버전이 마야 2016 익스텐션 2 SP1 버전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강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2016 익스텐션 2 SP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메쉬 기능이 익스텐션 버전에만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야 2017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보통의 이제 익스텐션 버전이 아닌 보통 이제 일반적인 마야 버전 안에도 메쉬 기능이 언젠가는 같이 이제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지금 강의를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메쉬의 기능은 오로지 2016 익스텐션 버전 이상에서만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익스텐션 2 SP1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메쉬 기능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미리 좀 알고 싶다면은 구글 사이트에서 마야 2016 메쉬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많은 비디오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메쉬 기능은 모션 그래픽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마야에서 모델링, 애니메이션, 렌더링 이런 작업 방식과 비교해서 약간 다른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이제 마야가 가지고 있는 노드 그래프 구조 안에서 동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차별적으로 다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기존에 마야에서 이 노드 작업을 해왔던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좌는 이제 메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메쉬라는 기능을 이제 처음 접하는 또는 이렇게 이제 메쉬와 같이 이 노드 그래프 구조를 사용해서 모션 그래픽 형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제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떤 깊은 레벨이 아닌 입문자적인 초보자 레벨로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높아심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점은 이 강좌는 마야 2016 입문자 강의가 아닙니다. 이 강좌는 어디까지나 기존에 이제 마야에서 모델링, 애니메이션, 렌더링 이런 작업을 쭉 해왔던 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메쉬라고 불리는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는 성격의 강의이기 때문에 마야 2016 입문자 강의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야에 숙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메쉬 기능이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작업 방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테스트할 오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폴리곤 큐브 기능을 사용해서 또 이 큐브가 가지고 있는 바로 모든 엣지를 다 선택해서 베벨을 적용을 해줍니다. 적당한 베벨을 살짝 줘서 이제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지금 상태를 이제 delete by the history를 일단 다 제거를 해주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구조를 사용해서
바로 메쉬의 형태로 바꿔서 작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쉬 목적으로 사용할 오브젝트는 너무 그 면수가 많고 복잡하고 무거운 그런 오브젝트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이제 복잡하고 무거운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긴 하는데 마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전체적인 성능이 점점 느려지고 때에 따라서는 심할 경우에는 마야가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한 이 강좌 안에서는 어떤 복잡하고 무거운 오브젝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작업하진 않고 가능한 가볍고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 안에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그런 정도 수준의 오브젝트만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일단 박스라고 바꿔놓고 아무튼 메쉬로 사용할 오브젝트 하나가 준비가 됐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reate mesh 바로 여기에 있는 create mesh network를 실행을 합니다. 일단 이제 이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노드 그래프 상의 그 구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핫박스에서 바로 이제 그 노드 에디터 쪽으로 제 선택을 해서 노드 그래프를 활성화시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바로 박스 쉐이프가 보이죠? 박스 쉐이프 노드로 선택을 해서 인풋 and output 커넥션 버튼을 눌러서 전체를 확장을 시킵니다.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현재 지금 이 오브젝트는 그냥 바로 어떤 그 렌더링 상의 쉐이딩 처리를 위한 이니셜 쉐이딩 그룹 노드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이제 단순한 그 연결 상태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마야에서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그 역할을 하는 하나의 그 정보 단위를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두 노드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 얘기는 지금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대로 어떤 데이터가 어떤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으면 그러면은 보셨다시피 밑에 이제 팝업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서 어떤 속성과 어떤 속성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바로 이렇게 그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의 노드를 펼쳐 보이기 위해서 해당 노드를 선택하고 단축키 2번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연결되어 있는 속성을 바로 다이렉트로 확인할 수 있죠. 반대편에서도 역시 선택해서 2번 키 알 수 있습니다. 노드를 선택하고 이제 3번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 보시다시피 해당 이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속성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다시 1번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접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 폴리곤 이 박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노드의 연결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다시 오브젝트 선택, 이제 메쉬 노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create mesh network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그 노드가 여러 개가 갑자기 이제 추가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상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선택했던 그 큐브 오브젝트가 여러 개로 일렬로 복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윈도우 아웃라인을 열어서 그 노드의 이제 기본적인 그 상태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원본으로 사용했던 오브젝트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죠? 숨겨져 있는 상태죠. 라벨 이름이 옅은 그레이 색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비지빌리티 값이 5%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적으로 이 메쉬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게 되면 원본 오브젝트는 숨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바로 메쉬1 그 레프로 메쉬 노드와 그 다음에 메쉬1 이 두 개의 그
오브젝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지금 화면상에서 이제 그 표시가 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레프로 메쉬라고 불리는 노드 이름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쉬 1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메쉬라고 불리는 이 노드가 바로 이 하이퍼 그래프 상에서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이 노드가 실제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메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연산을 담당하는 핵심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연결되어 있는 디스트리뷰트 노드하고 메쉬 컬러, 메쉬 타임, 지금 이 노드는 바로 아웃라인 상에서 표시가 안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웃라인 상에서는 이 모델링 화면 안에서 선택을 해서 트랜스폼 조작을 할 수 있는 움직이거나 회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능한 오브젝트만 먼저 우선적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웃라이너 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Show DAG Object Only 기능을 체크를 풀어버리게 되면 실제로 마야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노드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역시 메쉬 컬러, 디스트리뷰트, 메쉬 타임, 아까 숨겨졌던 노드가 그대로 다 표시가 되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노드의 존재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웃라이너 상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오브젝트가 생성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표시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크레이트 메쉬 네트워크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이 트랜스폼 노드까지 하면 총 7개가 자동적으로 이제 생성이 됐죠. 지금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연결 흐름을 일단은 먼저 순서대로 일단 계산이 되는 순서는 바로 기본적으로 마에서는 이 노드 그래프상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계산 순서가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그 노드와 노드끼리 이제 데이터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대로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먼저 디스트리뷰트 노드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메쉬, 그 다음에 컬러, 타임, 그 연산관계하고 메쉬의 연산관계를 종합을 해서 바로 메쉬 1 레프로 노드가 만들어지고 최종 결과에 해당되는 메쉬 레프로 메쉬 쉐이프 노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상에서 바로 메쉬 1 레프로 메쉬가 역시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죠. 바로 이 레프로 메쉬 쉐이프라고 붙어 있는 이 이름이 이 메쉬 네트워크의 최종 결과물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최종 결과물 형태는 폴리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레프로 메쉬 쉐이프 노드가 가지고 있는 보시면 이제 특정 엣지를 선택을 하거나 벌텍스를 선택하거나 베이스를 선택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메쉬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컴포넌트 조작을 어떤 컴포넌트적인 조작을 해서 모델링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가능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간단한 경우라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메쉬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이 초기 도입 상태라서 그런지 약간 불안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메쉬로 만든 최종 결과물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모델링적인 편집을 가능은 하지 않고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각각의 노드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죠. 먼저 가장 이제 순서상 봤을 때 첫 번째로 계산이 되는 메쉬 디스트리뷰트 노드를 선택을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속성이 존재를 하죠. 저는 트랩트 에디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노드를 선택해서 컨트롤 A키를 눌러주거나 더블 클릭을 합니다. 네, 보게 되면 이제 이 메쉬 디스트리뷰트 노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복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보게 되면 지금 넘버 오브 그 포인트가 지금 10으로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카피가 되어 있는 복제되어 있는 그 큐브의 박스의 개수가 10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숫자를 이제 증가시키거나 더 낮춰서 여러분들이 복사가 되는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10.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 타입에서 복제가 되는 모양을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레디얼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카운트로 증가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스피어 컬, 그러면 이제 스피어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되죠. 카운트로 더 증가시키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쉬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메쉬 타입을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 복제가 되는 위치 정보를 참조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오브젝트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n position pp, 이것은 이제 어떤 그 특정한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를 사용해서 카피를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드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격자 모양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리드로 선택을 해놓고 바로 여기 있는 그리드 세팅에서 기본적인 어떤 간격 조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피되는 개수가 지금 이렇게 XYZ로 이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면은 그 개수만큼 이렇게 복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Initial State라고 해서 역시 어떤 특정한 초기 조건 값을 부여를 해서 여기 있는 Initial State 어떤 특정한 기능을 대신 사용해서 역시 복사가 되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디스트리뷰트라고 붙어 있는 이 노드가 하는 역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쉬 작업을 할 때 그 노드의 이름을 딱 보고 그 노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반복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운 단계니까 일일이 암기를 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습득을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제 각각의 노드마다 이렇게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묘사를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만 해 두시면 각각의 노드끼리 역할을 충분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 수 있죠? 이렇게. 아무튼 기본적으로 다시 리니어 타입으로 바꿔놓고 개수를 다시 10개. 리니어 세팅에서 X축으로 얼마큼 간격을 좁게 넓게, Y축으로 Z축으로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X축으로 더 길게, Y축으로 길게, Z축으로 더 길게, 또 이런 식으로 회전, 또 회전, 보시다시피 이런 그 움직임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그 느낌 자체가 이제 모션 그래픽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좀 더 띄워놓고 알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모션이 간단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옵셋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옵셋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이 디스트리뷰트 노드의 그 기본 역할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오브젝트를 사용자가 이제 선택한 특정 오브젝트 원본을 다양한 패턴으로 배열을 시켜주는, 배치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다시 그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이 되는 이 바로 메쉬 노드가 있죠. 이 메쉬 노드는 바로
전체 이제 그 메시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미 어떤 역할을 하는 특정 노드를 추가를 해주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add 노드라고 특정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추가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리니어 형태, 일직선 형태로 지금 복제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를 약간 좀 랜덤하게, 좀 불규칙하게 그 위치를 바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메시 노드 쪽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랜덤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죠. 랜덤. 이 랜덤 버튼을 이제 누르면은 바로 보시다시피 새로운 노드를, 랜덤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노드가 이제 추가가 될 것인데, 그 기능적인 역할을 위치에 대한 역할로 할 것인지, 회전에 대한 것인지, 스케일에 대한 것인지, 비지빌리티, 숨겨지고 나타나고 하는 그런 시각적인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위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add to position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다시 보시면은 바로 메시 이전 단계 중간에 보시다시피 랜덤 노드가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랜덤 노드의 역할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죠? 원래 이제 일직선이었던 그 형태가 좀 랜덤하게 위치가 제각각 다르게 바뀐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이 노드의 역할을 삭제를 하지 않고 단지 이제 기능을 일시적으로 끄거나 켜둬야 할 필요가 있다면은 바로 해당 노드가 가지고 있는 enable 기능을 체크를 끄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노드는 이제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은 기능적으로 이제 중단이 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일직선 상태로 되돌아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enable을 켜주게 되면은 해당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랜덤 시드 값을 통해서 이렇게 그 패턴을 또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이 메시 노드가 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이 전체 메시 네트워크 상에서 중요한 정보를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임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저는 지금 이렇게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 노드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 네트워크로 만들어져 있는 노드를 삭제를 할 때는 그냥 이제 해당 노드를 선택하고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보면 이제 그 랜덤 노드 뿐만 아니라 메시 노드, 중요한 핵심 노드까지 다 삭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시 Z키를 눌러서 언두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체크,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특정 메시 노드만 정확하게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 메시 네트워크 상의 특정 노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속성에 보게 되면 딜리트 기능이 있죠. 딜리트 this node, 이 노드를 삭제한다는 뜻이 되겠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노드를 삭제할 거냐고 다시 묻죠. yes.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그 해당 노드만 삭제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방식으로 메시 특정 노드를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그 메시 노드까지 계산한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이 전체 메시가 가지고 있는 색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메시 컬러 노드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노드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뒤에 메시 타임, 이 타임 노드 역시 꺼져 있는 상태죠. 이 타임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간값을 이제 좀 통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시 컬러와 이제 메시 타임 노드의 역할은 앞으로의 강좌를 통해서 따로 제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메쉬1 그 레퍼 노드가 있죠. 레퍼 노드. 이 노드를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오브젝트 리스트 상에 보면은 0번 박스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상이 이제 누군가 하니 바로 제가 최초에 이 메쉬 네트워크를 생성을 했을 때 사용했던 바로 이 원본 오브젝트 박스 있죠. 네, 바로 이 박스 쉐이프입니다. 그것을 지금 연결을 받아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바로 이 단계까지 어떤 그 메쉬 네트워크 상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위치라든가 회전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어떤 색상, 뭐 비지빌리티, 타임 이런 어떤 복잡한 변수가 동원이 된 노드의 흐름 계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계산된 값을 실제로 어떤 오브젝트에 적용할 것인가, 네, 바로 이제 타겟이 있겠죠. 그 타겟을 바로 지정해주는 역할이 바로 네, 레프로 노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메쉬 레프로라는 이 이름을 바로 이 아이콘 모양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로 메쉬 네트워크에서 계산된 그런 복잡한 계산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전달을 시키는 그 대상 타겟 오브젝트를 지정해주는 그 선택해주는 역할을 바로 네, 레프로 노드가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입력이 된 이 박스 쉐이프가 바로 이제 타겟 오브젝트로 입력이 됐습니다. 자, 입력이 됐으면은 입력이 된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계산된 결과값을 이제 토대로 해서 어떻게 만들죠? 바로 복제를 해서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치된 상태를 복제를 해서 모양을 만든 그 상태를 바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화면에 표시할 수 있고 또 렌더링도 걸 수 있는 그 상태인 최종 결과물인 바로 폴리곤 오브젝트로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네, 레프로 메쉬라고 붙어있는 이 이름의 노드가 바로 메쉬 네트워크의 최종 결과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메쉬 네트워크가 하는 우리가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create 메쉬 네트워크를 실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메쉬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구조로 모양을 만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모션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네, 어떤 모션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네. 하지만 네, 다시 메쉬 노드를 선택해서 바로 이 메쉬 노드의 실제 이름은 바로 웨이터입니다. 이 웨이터 노드가 가지고 있는 그 추가적인 노드 역할 중에 보게 되면은 바로 노이즈 노드가 있습니다. 노이즈 노드를 클릭해서 바로 add to position 방식으로 노이즈 노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바로 이제 그 디스트리뷰트 노드 네, 이 사이에 바로 노이즈 노드가 추가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큐브 박스의 위치가 좀 약간 랜덤하게 흩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백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쉬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어떤 모션 작업을 할 때는 그 타임 슬라이더가 가지고 있는 그 플레이백 설정은 네, 플레이백 스피드는 바로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 두십시오. 대신에 그 재생을 했을 때 최대 연산 스피드는 바로 리얼타임을 벗어나지 않는 선으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메쉬 노드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적인 연산을 위해서는 매 프레임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다음 프레임으로 넘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네, 모든 프레임을 누락하지 않고 설령 재생이 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프레임을 건너뛰거나 누락시키지 않고 매 프레임마다 정확하게 재생을 해야만 그 다음 프레임에서도 이전에 계산된 결과값을 이어받아서 안정적으로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방식으로 꼭 설정을 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것을 좀 바꿔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세이브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노이즈 노드의 역할에 의해서 스무스하게 약간 랜덤하게 흩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노이즈 노드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스트렝스 부분을 이제 열어보게 되면 바로 스트렝스라고 불리는 즉 해당 노드가 가지고 있는 계산 결과값의 강도를 조절해주는 스트렝스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10으로 바꿔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플레이백을 해보면 좀 더 크게 랜덤하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좌를 통해서 이제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성격의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간단한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바로 이렇게 기본적인 메쉬 네트워크 구조를 생성을 했고 각각의 노드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새로운 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작업 개념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실험을 해보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잘 기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